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원앤원TV입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하고 그 일기 신도시에 대한 이야기와 그 전망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까지 해서 분당과 그리고 일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그 평촌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평촌도 마찬가지로 그 일기 신도시 중에 하나로서 주택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만든 도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980년대 서울 지역 내 그 택지 개발이 상당히 이제 부족하였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상당히 폭등하였고, 그러므로 해서 주택 보급률이 하락을 해서 일기 신도시가 이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부동산 가격 안정과 그 다음에 수도권 기능의 부담과 투기 열풍을 해소하기 위해서 신도시가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전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일기 신도시는 그 성남시에 위치한 분당, 고양시 일산, 안양시 평촌, 그 다음에 군포시 3번, 부천시 이제 중동, 이렇게 해서 제1 외곽순환 고속도로 주변으로 해서 이제 신도시가 조성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평촌 신도시는 그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에 위치한 계획도시인데요. 다양한 계층을 수용하는 신시가지 개발과 기존 도시구조와 연계 및 보완, 그리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동네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평촌 신도시의 범위는 안양시 동안구 전체를 포괄하는데요. 안양시 동안구는 인구가 34만 4천 명 정도 됩니다. 안양시 인구의 약 57.2%로서 가구수는 11,211만 2,428세대가 됩니다. 안양시 전체의 55.7%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요. 평촌 신도시 중심부에는 수도권 지하철 4호선 범계역과 평촌역이 있으며 두 역 사이에 안양시청, 동안구청 등 행정관청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평촌 신도시의 번화가가 형성된 것입니다. 이 그 지적 그림을 통해서 이제 보는 것과 같이 그 평촌은 이제 신도시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서 범계역과 그리고 평촌역 주변으로 해서 신시가지가 조성이 됐고, 그리고 이제 중심 상권들이 형성되어 있는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향후에 GTX C 노선인 금정과 의정부 노선이 경유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 인덕원역에서 그리고 그 수원까지 연결되는 이제 복선 절천 사업이 2017년도에서 21년도까지 이제 진행이 될 텐데요. 그렇게 되면 호계사거리역과 안양 농산물, 그 다음에 인덕원역에서 환승역 센터가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단에 보시게 되면 평촌 신도시 주요 신규주택 공급계획이 잡혀져 있는데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모두 상당한 청약 경쟁률을 자랑을 하면서 이제 2019년도부터 해서 이제 차례대로 입주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분양한 공급계획, 신규주택 공급계획에 따라서 상당한 그 청약 경쟁률을 보였던 동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평촌 신도시는 그 서울의 그 접근성이 상당히 일단 우수하다라는 어떤 장점을 이제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주 인프라가 상당히 우수합니다. 과천선이 사당까지 약 25분이면 소요가 되고 1호선도 이용 가능하며 향후 인덕원과 수원 복선 전철이 예정이 되어 있고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제2 경인고속도로, 그리고 GTX C노선까지 연결될 것으로 교통망을 구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3대 학원가의 3대 그 학원가 중에 한 곳인데요. 평촌학원가 유명합니다. 대치동, 중계동과 함께 사교육 1번지로서 유일한 비서울권 중에서는 최고가는 학원가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뿐만 아니라 쇼핑과 병원 등 대규모 편의시설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서울 아파트 값이 이제 많이 올라가면서 일기 신도시로 번진 집값 광풍 현상까지 벌어지게 된 지역인데요. 풍선 효과가 발생을 했습니다. 최근 문재인 정부의 일단 집값 잡기 대책 영향으로 서울 주택 가격은 상승세가 한풀 꺾이고 있었고, 서울 집값이 잡히는 대신에 서울 집값의 일기 신도시 집값이 오르기 시작하여 특정 지역의 집값을 억누르면 인근 지역 집값이 오르는 이른바 풍선 효과 문제가 발생하였던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차트상에 이제 보면 아시는 것처럼 이제 파란색은 이제 분당, 그다음 빨간색은 일산, 노란색은 평촌, 보라색은 3번, 그 다음에 초록색은 이제 중동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1, 2월, 3월달 이렇게 보게 되면 분당과 이제 분당 그리고 이제 평촌 주변이 이제는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이제 강세를 띠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4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까지 이제 잠잠했던 이제 부동산 시장이 이제 8월 들어서 이제 분당과 그리고 평촌 그리고 이제 3번 일대로 집값이 강세로 전환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울을 규제하자 일기 신도시로 번지는 이제 집값이 이제 급등세를 보이게 됐는데요. 일기 신도시 중 제일 먼저 풍선 효과가 나타난 곳은 분당 신도시입니다. 그리고 8월 이후에도 여전히 강세를 띄우고 있었는데, 그리고 다음이 이제 평촌 신도시입니다. 평촌 신도시 아파트 가격은 2월달에 0.62%, 3월달에 0.48% 상승세를 보였으며 8월부터는 또 3개월 만에 2.54%가 급등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투기 세력이 유입된 정황이 보입니다. 이어서 삼봉과 중동 신도시까지 집값이 들썩이기 시작을 했고, 이 지역들은 서울 집값이 폭등했던 올해 상반기에 오히려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던 지역인데, 8월 들어서 상황이 돌변하여 3월 이후 4개월 연속 하락세였던 3번 신도시 집값이 8월부터 강세로 전환하여서 8월 0.36, 9월 1.24, 10월 0.61% 정도 상승하였고, 중동과 일산도 같은 흐름세를 유지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집값은 기록적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올 9월 말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6.8%까지 상승하였고, 이는 노무현 정부 시절 17.9%보다도 더 높은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점점 노무현 정부 닮아가는 문재인 부동산 정책입니다. 서울에 이어서 일기 신도시 그 집값이 급등하기 시작하자 국토부는 신도시에도 규제를 이제 강화를 하였습니다. 지난해 8월 2일 부동산 대책의 분당을 투기과열지구, 일산은 청약 조정 대상 지역으로 각각 지정했으며, 올해 8월 27일에는 안양시 동안구를 물론 평촌 신도시 포함을 합니다. 청약 조정 지역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주택시장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형태가 노무현 정부 시절과 비슷하다라는 의견이 대두되었고, 노무현 정부는 서울 강남, 목동, 용인 등 집값이 급등한 수도권 도시를 버블 7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대책을 쏟아냈지만 집값 폭등을 결국에는 잡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주도하는 현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당시에도 부동산 정책을 주도하였습니다. 3기 신도시 추가 지정 대책까지 발표한 이상 실수요자가 많은 경기도권으로 집값 폭등세가 확산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분위기죠. 지금 현재 또 평촌이 다시 인기를 찾고 있는데요. 조성된 지 20여 년이 지난 이곳은 노후주택 재개발, 재건축 사업으로 신규 공급이 잇따르며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 평촌 신도시에 공급되는 신규 단지에는 수만여 명의 청약자가 몰리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평촌 신도시 내에 호계동, 호원초교 일대를 재개발한 평촌 어반인퍼스트 청약 결과로 보게 되면 무려 58,690건의 청약 풍경이 접수되어 평균 49대 1을 보였다라는 거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평촌 신도시 범계역 부근에 NC백화점 부지에 공급된 주거용 오피스텔인데요. 힐스테이트 범계역 모비우스는 청약 결과 105.3대 1을 기록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이제 광역교통망을 보게 되면 인도권에서 수원까지 연결되는 복선 절처 사업이 연결되는데요. 지하철 4호선 인도권역에서 수원 월드컵 경기장, 광교, 영통, 동탄 등 17개역이 연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6년도까지 완공할 목표이고, 그 다음에 GTX C 노선이 들어오게 되면 금정 의정부까지 연결되고, 현재는 예비 타당성 조사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욱더 좋은 교통망을 갖추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그 호계동 일대에 노후된 그 평촌 신도시 대체 신흥 주거지로 탈바꿈을 하고 있는데요. 그 호계사거리 일대에 그 약 8,800세대 정도 신규 아파트가 조성이 된다라고 합니다. 호계동 평촌 더 샵 아이파크, 그리고 호계동 신평촌 일성 투르엘파크, 평촌 어반 인퍼스트, 그 다음에 호계동 덕현지구 재개발, 호계동 구 사거리 재개발, 두산 2부, 또 호계동 36차 아파트 재건축이 신규 아파트로 조성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아파트 공급량이 많이 이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1월 셋째 주 수도권 신도시와 경기도는 전주보다 약 0.01% 상승하는 데 그쳤으며 관망세가 더욱 짙어진 데 따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신도시는 중동과 평촌 등 일부 실수요가 이어지면서 소폭 상승을 하였는데요. 중동은 0.07%, 평촌 0.06%, 일산 0.04%, 김포 한강 0.01%, 타지역 보합세입니다. 경기지역의 경우 비규제 지역은 소폭 상승하는 흐름을 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13 대책에 따른 매수심리 위축과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변수 등이 겹치면서 관망세가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평촌 신도시에 대한 그 전망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 항상 어디든 간에 플러스 요인과 마이너스 요인이 있습니다. 이제 플러스 요인으로 보자면 서울 접근성이 일단은 우수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거주 환경이 우수합니다. 명문 학원과 병원, 쇼핑 등 실수요자 유입 여건이 상당히 튼튼하며 광역교통망이 개발 호재가 있으며 재개발 재건축 연안 도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마이너스 요인도 물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3기 신도시에 대한 조성 가능성이 보여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공급량이 늘어나게 되면 전반적으로 좀 위축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에 이 1기 신도시는 자족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족 기능에 대한 이 부족함과 신규 아파트 수요로 인해서 주택 공급량이 많이 늘어난다 라고 하는 이 부분들, 그렇게 되면 공급량 때문에 가격적인 하락 현상도 있을 수 있다 라고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1기 신도시 중 분당과 함께 성공한 신도시로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교육 인프라 및 거주 여건 탁월하여 실수요가 꾸준히 발생하며 또한 재개발, 재건축 등 신규 아파트 공급이 본격화될 경우를 고려하면 향후 언제든지 가격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할 지역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신도시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도 이어서 이제 1기 신도시 중에 남아있는 신도시에 대해서 이제 계속 알아볼 텐데요. 신도시의 역사를 보게 되면서 앞으로 우리가 대처해야 될 것과 어떤 식의 어떤 투자 방향성을 잡아야 될지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는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 재테크의 지표로 여러분들이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